문장이 잘 들어가고 있었을까? 자, 지금 요거 답은 2번이거든? 0.028 되니? 지금? 자, 한번 해볼게. 지금 1, 2, 3, 4의 숫자가 적혀있는 정사면체 모양의 주사위가 있어. 바닥에 적힌 두 눈의 수의 합이 6 이상인 사건을 A라고 한다. 봐봐. 6 이상이래. 그럼 6도 되고 7도 되고 8까지 된다는 얘기거든. 6이 되는 경우가 몇 가지일까? 어? 저기 어떻게 맞았지? 지금 이 주사위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주사위가 아니야. 1, 2, 3, 4밖에 없대. 그럼 더해서 6이 되는 경우가 6가지가 나올 수가 없는데? 3개밖에 안 나와요. 2, 4하고
3, 3하고 4, 2하고 세 가지밖에 안 나와. 7이 되는 거는 3, 4랑 4, 3이랑 두 개밖에 없어. 총 6가지가 나와. 6, 7, 8. 총 6가지. 나 깜짝 놀랐네, 그래갖고. 그러면은 전체 경우는 몇 가지야? 16가지. 그래서 우리는 일단 P가 16분의 6, 8분의 3이라고 쓸 수가 있어. 얘를 960번 할 거야. 겁나 많이 하는데? 그럼 얘는 이항분포로 960번이고 확률은 8분의 3이 되는데, 그럼 이 녀석을 정규화해주면 8 곱해보면은 8로 나누면 120, 360이 되고, 여기에 이제 8분의 5를 곱하면은 분산이 되는 거잖아. 8, 40, 15의 제곱이 나올 거야, 이게. 그래서 내가 구해야 되는 확률은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X라고 놓은 거잖아. 이 X가 330 이하가 되기를 원해. 360을 빼고 15로 나누면 표준화가 되는데 마이너스 2 이하일 때야. 마이너스 2 이하다, 2 이상이다, 0.5에서 0부터 2까지를 빼자. 그러면 0.0228 이렇게 나올 거야. 괜찮니? 그래서 이제 이런 애들이 막 섞이는 거지, 이제는. 5번. 동전을 400번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매수 X라고 하자. X는 400번을 하는데 앞면에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잖아, 그냥. 그럼 얘를 정규 분포로 바꾸면 200 다시 2분의 1 곱하면 100이니까 10의 제곱이 되는 거지. K 이하가 되는 확률이 0.9772가 되기를 원해. 표준화해주면 10분의 K-200인데 0.977이 0.5 더하기 0.433이야. 또 잘렸네, 표가. 밑에도 있으니까 그냥 밑에 거 보면 1.5일 때야. 요게 1.5일 때야. 그러니까 뭐라고 해석하면 되느냐? 10분의 K-200이 1.5가 되겠구나. 10 곱하고 200 넘기면 215라는 K 값이 나오는 거야. 자, 응용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좀 이해되지? 자, 수직성 위로 움직이는 점 P가 있는데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소수의 눈이 나오면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아니면 음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을 시키는데 100번을 던졌을 때 P의 좌표가 35 이상 80 이하일 확률을 구해라. 이거는 변수가 2개가 필요해. 서술형을 위해서 변수가 2개 필요해. 어떻게 2개를 만드느냐? 일단 X라고 하는, 이거 Y라고 쓰자 먼저. Y라고 하는 애를 가지고 와서 이항분포로 100번을 던지는데 소수의 눈이 나오는 확률이 얼마야? 주사위 6개 중에 소수. 2분의 1, 2, 3, 5, 3개가 있어.
자, 이 y라고 하는 어떤 거, 이거 잘 써야 되는 거야, 이거는. y는 위치가 아니야. 위치가 아니고, 소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야. 소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는 이항분포로 100번을 하고 한 번 할 때 2분의 1이라는 확률을 가져. 그럼 얘를 정교화할 수 있지. 정교분포로 따지면 50에 5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 이제 x라고 하는 걸 가지고 오는데 x는 어떤 거냐면 원점을 출발해서 100번을 이동시킨 다음에 위치. 이걸 x라고 두는 거야. 그럼 x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소수의 눈이 나올 때마다 이만큼 움직여. 소수의 눈이 나올 때마다 이만큼 움직여. 100번 중에서 소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이렇게 계산이 될 거야. 이때마다 음의 방향으로 1만큼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3i-100으로 계산을 해줄 수가 있어. P의 좌표가 35 이상 80 이하일 확률을 구해라. X가 35 이상 80 이하일 확률을 구해라. 라고 했는데 내가 알 수 있는 건 X에 대한 게 아니야. Y에 대한 걸 알아, 지금. 그치? 그래서 얘를 y로 바꾸는 거야. 어떻게? x 대신에 3i-10을 집어넣는 거지. (100을) 더하고 3으로 나누면 135를 3으로 나누니까 45 이상 180을 3으로 나누니까 60 이하가 돼. 이제 얘를 표준하는 거야. y는 평균이 50, 표준 편차가 5거든. 50 빼고 5로 나누면 마이너스 1 이상. 50 빼고 5로 나누면 2 이하. 0부터 1까지, 0부터 2까지. 그래서 0.8185라고 하는 확률이 나오게 돼. 이거 괜찮니? 변수가 달라. 얘 가지고 그냥 계산해버리면은 절대 답이 안 나와. 또 여기서 50 빼고 5로 나누면은 뭔가 숫자가 많이 꼬이겠지. (7번하고) (8번) 한번 해보자.
다 됐니?
자, 볼게. 이게 지금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서 안 되는 거거든? 7번에 보면 어느 고등학생의 도시의 고등학생의 통학시간이 평균은 20분, 표준 편차가 5분인 정규표를 따른다. 평균 20분, 표준 편차는 5분. 한 명을 택했을 때 얘의 통학시간이 30분 이상일 확률을 P1이라고 하자. 한 명을 뽑았어. 한 명을 뽑으면 그러니까 P1은 확률이야. 어떤 확률이냐? 통학시간이 30분 이상이 될 확률이 P1이야.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표준화하면 되겠지. 20 빼고 5로 나누면 2가 돼. 얘는 계산해보면 0.5 빼기 0.48, 0.02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10,000명의 학생 중에서 통학시간이 130분 이상인 학생이 N명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통학시간이 30분 이상이 될 확률을 구했거든. 이건 이해됐어? 10,000명을 데리고 왔어. 여기서 이항분포가 등장하는 거야. 10,000명을 데리고 왔는데 그 10,000명 중에 통학시간이 30분 이상이 되는 학생 수가 N명 이상이 될 확률을 구하래. 30분 이상 걸릴 확률이 0.02가 되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얘는 변수를 바꿔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X는 통학시간이 X야. 지금 문제에서 준 평균과 이 표준 편차는 통학시간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였던 거야. 요건 이해됐어? Y는 뭐냐? 통학시간이 30분 이상인 학생 수야. 이 학생 수가 N명 이상일 될 확률이 P2다. P2는 통학시간이 30분 이상인 학생의 수가 N명 이상이 될 확률인데 얘는 정규분포로 곱하면 200, 0.98을 곱하면 196이 되거든. 14의 제곱이야. 얘를 표준화하면 14분의 n-200이 되거든. 얘네들이 같기를 원하는 거야. 얘네가 같으려면 결국 얘가 같으면 되겠지. 둘 다 이상이니까. 14분의 n-200이 2가 되면 돼. 그래서 228명이 답이야. 괜찮니? 그러니까 아까 6번처럼 이것도 문자가 2개가 필요한 거야.
또 한번 볼게. 8번. 제품 A의 무게는 평균 80, 표준 편차가 4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자, X는 물건 하나의 무게야, 무게. 얘는 정규분포로 평균이 80, 표준 편차가 4가 되는 상태야. 근데 얘가 72 이하거나 88 이상이면은 불량이다라고 판정하는 거야.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불량이 될 확률을 보면 무게가 72 이하거나 또는 더하기 무게가 88 이상이거나 얘를 표준화해주면 마이너스 2 이하 또는 2 이상 이렇게 될 거야. 자, 0부터 2까지 빼면 되겠다. 이건 알겠지? 그래서 이게 0.02 더하기 0.02는 0.04. 이게 물건을 하나 만들었을 때 불량품으로 판정받을 확률이야. 100개 중에 4개면 적지는 않다. 그치? 자, 여기서 15,000개의 제품을 생산했을 때 624개 이상 불량품으로 판정받을 확률을 구해라. 이제 Y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오는데 이 Y는 불량품의 개수야. 불량품의 개수는 이항분포를 따르게 돼 15,000개를 만들 건데 불량이 될 확률이 0.04라고 나왔어. 그러면 또 정규화할 수 있겠지. 정규화해서 곱하면 600 0.96을 곱하면 66이니까 24의 제곱으로 정리가 될 거야. 괜찮니? 산수는 그냥 내가 빨리빨리 할게. 이거 지금은. 그래서 어떤 평균을 구할 거냐? 불량품의 개수가 624개 이상일 확률을 구하래. 또 표준화. 600 빼고 24로 나누니까 1 이상. 0.5에서 0.34를 빼면 0.16. 요렇게 계산을 하는 거야. 괜찮니? 그래서 이제 요렇게 나오는데 문자가 2개가 필요한 거는 솔직히 조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 요건 좀 더 연습을 해야 될 거고 9번부터의 문제가 일단 풀어보라고 이제 넣어놓은 거거든. 앞에 것들이랑 똑같은 애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쭉 해보고 원래 지금 9번부터 20번까지도 내가 풀어줄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건데 지금 시간이 좀 그러해서 뒤에 것도 지금 해달라고 하니까 거의 연습하면 되거든. 여기는 연습하면 되는 거니까 한번 해보고 나중에 또 다시 개별적으로 봐주고 할 테니까 잠깐 쉬었다가 통계적 추정까지 오늘 끝내버리자. 설명하는 건.
이제 좀 어려운 얘기를 할 거야. 다시 통계적 추정. 자, 지금 한 거는 문자 2개 쓰는 게 좀 귀찮아서 그렇지 그 기본적인 애들은 할 만하지 그래도. 통계적 추정도 있지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어. 그 비슷한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해하기는 좀 힘들어. 처음에 이해가 조금 힘들어. 근데 이해하고 나면 써먹기는 그냥 편해. 혹은 이해 못해도 아 저렇게 하나 보다 그냥 때려 넣으면은 풀리긴 풀려. 통계적인 추정이야. 어떤 개념이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항분포의 상황이 있어. 아니, 이항분포가 아니더라도 그냥 평균이라는 개념이 사실 전체 집단의 평균만 있는 게 아니거든.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내가 우리나라 고3 학생들의 뭐 이렇게 평균 키를 한번 조사를 해보고 싶어서 조사를 할 건데 내가 뭐 이렇게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구해? 그렇잖아. 전국에 있는 그 많은 고3 애들을 다 만나볼 수는 없잖아. 대신에 뭘 할 수 있느냐면은 내가 알고 있는 애들이 있어. 하린이가 있고 남지우가 있고 또 몇몇 친구들이 있으면은 야, 키 좀 재보자. 재가지고 평균을 낼 수 있단 말이지. 지금 얘기한 고3 학생들 전체를 모집단이라고 불러. 모집단. 그리고 그 중에 내가 만날 수 있는 애들을 표본 집단이라고 불러. 모집단에 대해서 내가 이제 평균을 구하고 분산을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일컬어서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표시는 모평균은 소문자 M, 모분산은 시그마 제곱, 모표준 편차는 시그마라고 불러. 표본 집단이 있어. 내가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굳이 표본을 뽑을 이유가 없지. 표본을 뽑는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전체를 알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얘들 가지고 조사를 해보면 당장 엊그저께 대선 있었잖아. 선거를 하려면은 우리나라 유권자는 아직 너네들은 안 됐지만은 이제 19세 이상, 만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 전체란 말이야. 우리나라 인구가 4,000번, 600, 700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지금은 그 중에서 대략 3천만 명 이상이 나올 거라고. 그 사람이 전부 다 투표를 하러 가느냐? 그건 아니야. 올해 역대급으로 투표 참가율이 높았다라고 하는데 70 몇 %가 나왔어. 우리나라 치고 되게 높은 거야. 근데 방송 사람들도 어떻게 다 조사를 해? 전국을 다 돌아다닐 수도 없고 당장 나만해도 전화 왔고 본 조사는 그냥 바로 끊어. 나도 듣기 싫어. 그거 전화 끝까지 들으면서 해주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대단하거나 할 일이 없거나. 난 전화 오면은 여론조사 전문 정치 그냥 끊고서 바로 차단 넣거든. 이걸 알 수가 없으니까 보통 어떻게 하냐, 출구조사라는 거를 해. 사람들이 좀 많은 지역에 가가지고 누구 뽑으셨어요? 원래 비밀투표가 원칙인 건 맞아. 그래서 다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안 나오게 그냥 출구조사라는 걸 하는 거야. 해가지고 자, 이재명을 뽑았어요, 김문수를 뽑았어요, 막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거지. 그러면은 그 표본 몇 명 안 되는 사람들 가지고 조사하는 게 맞느냐? 여기서 또 등장하는 큰 수의 법칙.
통계는 뭐가 안 되면 그냥 다 큰 수의 법칙이야. 야, 몇 명 안 되면은 맞아. 나도 알 수가 없어. 내가 5명 조사하고 어떻게 할 거야? 야, 어제 애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봤는데 처음에 그 개표하고서 14표인가에 캡처된 사진이 있다고 하더라고. 14표인가를 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12표가 김문수고 2표가 이재명이었대. 그래서 이제 김문수한테 축하드립니다. 당선되셨습니다. 막 이런 문자를 보내는 걸 캡처해가지고 14명? 그게 의미가 있나? 이렇게 되는 거야. 표본이 너무 작으면 의미가 없어. 맞아. 근데 표본이 좀 적당히 크면 적당히. 얼마큼 큰 게 적당인데요? 글쎄요. 아까 얘기했지. 표본의 크기는 표본하고 확률하고 곱해서 5 이상이면 큰 걸로 봐. 통상 1000번 이상이면 큰 걸로 봐, 그냥. 근데 요즘엔 기술이 너무 많이 좋아졌어. 그게 더 떨어졌어. 100만 넘어가도 큰 걸로 쳐, 그냥. 그럼 우리 상황에서는 4개만 나와도 그냥 큰 걸로 쳐. 우리는. 표본 집단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추정해보자. 추측해보자. 이게 통계적 추정이에요. 표본 집단에 대해서 표본 평균이라는 걸 구하고 표본 분산이라는 걸 구하고 표본 표준 편차라는 걸 구할 거야. 피읍을 이렇게 많이 말하는 경우가 많지 않지. 선생님도 이때 아니면 거의 얘기할 일이 없어. 기호는 어떻게 쓰느냐? 표본 표준 편차는 소문자 S를 써. 그래서 분산은 S제곱을 쓰는데 지금 학교에서의 진도는 어디쯤 나가고 있어? 이항분포? 독립시행? 그 정도는 해야 이게 끝까지 진도가 맞을 텐데. 아, 표는 안 나왔어? 시험 보면 끝까지 하는 거 맞다고 하지. 아, 모르는 거구나. 아, 그것도 불안하네. 아니, 왜냐면 지금 그 사이즈면은 시험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주 3회? 주 3시간에 통계적 추정이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이 정도 속도는. 그래서 요거는 한번 확인은 해줘 봐봐. 그래서 오늘 그냥 다 끝내고 만약에 안 들어간다 그러면 과감하게 쳐내고 시험 준비하다가 뭐 시험 끝나고 잠깐 다시 뒤에 있는 문제라도 좀 보거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부분이 시험에 들어가면은 되게 골 때리는 게 하나 있어. 내신에서 나올 확률이 매우 매우 희박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얘기하는 거. 원래 분산을 구할 때는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인데 정확한 개념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모분산을 구할 때는 각각의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걸 제곱한 다음에 다 더해. 뭐 요렇게. 그 다음에 얘를 개수로 나눠. 표본 평균은 우리가 X바라고 보통 쓰거든? 왜 X라고 나오느냐? 내가 이 모집단에서 표본을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 예를 들어서 모집단의 그 수가 모집단이 1000이야. 그 중에 내가 10개의 표본을 뽑을 거야. 1000개 중에서 어떤 10개를 뽑느냐에 따라서 표본 평균이 달라져. 이해됐어, 이거는?
그래서 표본 평균 자체가 미주세 역할을 하게 돼. 어떤 표본을 뽑느냐? 그 표본에 대한 표본 평균이 달라질 거야. 이해됐지? 표본 분산을 구하는데 이 뽑은 표본들 하나하나에서 표본 평균을 뺀 거를 제곱해서 다 더해. 그래서 얘를 n-1로 나눠. 이때 n은 표본의 크기야. 갑자기 왜 n-1이야? 개수로 나눠야 되잖아. n-1로 나눠. 수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유일하게 해명을 못 해주는 거야. 내가 이해가 안 돼서. 이해 못했어, 결국은. 20년 넘게 이 짓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건 이해를 못했어, 내가. 말은 이렇게, 자유도라는 개념이 있어서 이게 n-1이 돼야 모분산에 가까워진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이것도 이론이 있어, 있기는. 납득이 안 돼. 나는 그걸 이론적으로 납득한 게 아니고 무슨 짓을 했냐면은 대학생 때 나처럼 좀 이거에 의구심을 품고 있던 선배가 하나 있었어. 둘이 1000개 그냥 숫자를 막 대충 넣어놓고 엑셀로 돌리면 금방 되기는 해. 그래서 1000개 집어넣고 10개를 뽑아서 계산을 해봤어, 한번. 직접. n으로 10로 나눠보고 9로 나눠보고 비교해보자. 이렇게 뽑았을 때 10으로 나눠서 구한 분산이랑 9로 나눠서 구한 분산이랑 어때? 비교해보자. 각자 거의 1000개 가까이 해봤을 거야. 그 짓을. 며칠 걸려서 했으니까. 그리고 내린 결론. n-1이 좀 더 그럴싸한데? 이거를 실험해봐서 납득을 했지. 나도 이게 납득이 안 돼. 여태까지 이거를 내신에서 시험 문제 내놨을 딱 한 번 봤어. 있긴 있었어. 한 번. 이거는 공식으로 그냥 야 이건 이렇게 계산할 거야 라고 나올 수는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지, 사실 얘를 계산하라고 하는 문제는 거의 없다고 봐도 돼. 얘는. 대신에 어떤 개념이 등장하느냐. 이제 골 때리는 게 나와. 지금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표본을 뭘 뽑느냐에 따라서 표본 평균이 달라진다. 그래서 표본 평균 자체가 하나의 변수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우리는 얘를 가지고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 수가 있어. 여기까지는 괜찮니? 재밌는 사실은 모집 단위 전체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면, 표본 평균도 정규 분포가 돼. 무조건. 그런데 모집 단위 정규 분포를 따르는 그런 모양이 아니야. 그런데 신기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본 평균은 적당히 큰 표본을 들고 왔을 땐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게 밝혀져 있어.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아.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것과 같아.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그래서 모표준 편차를 표본의 크기의 제곱근으로 나눈 것과 같아. 얘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야. 얘가.
더 통계적 추정을 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 거, 우리가 모평균 M, 모분산, 시그마 제곱, 모표준 편차, 시그마라고 쓰고, 표본 평균 X바, 표본 분산 S제곱, 표본 표준 편차를 S라고 할 때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것과 같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모표준 편차를 표본의 크기의 제곱근으로 나눈 것과 같다. 얘를 기억해야 돼. 얘를. 그럼 통계적 추정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자, 다시 나는 모집단에 대한 상황을 추측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 모집단이 워낙 크니까 얘를 다 조사할 수가 없는 거지.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고 뭐 재외 국민들도 있고 그렇잖아. 비슷하게 우리나라에서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게 있어. 인구주택 총조사라고 하는 거래. 정말 모든 집을 다 다니면서 전수조사를 하는, 전체를 다 보는 걸 전수조사라고 얘기를 해. 전수조사를 해. 집집마다 다니면서 여기에 사람 살고 있어요? 몇 명 살아요? 구성원이 어떻게 돼요? 가계 수입은 어느 정도예요? 다 물어보고 다녀. 집집마다 다 물어봐. 5년마다 한 번씩. 중국이 이걸 시도했었거든? 실패했어. 너무 땅이 넓어서 대도시는 그게 돼. 뭐 북경이라던가 아니면은 중국에 또 무슨 도시 있냐? 뭐 난징? 뭐 이런 아무튼 우리가 좀 상상할 수 있는 도시 되어 있는 데는 그래도 조사가 좀 돼. 문제는 두 가지가 있어. 중국은. 첫 번째, 땅이 너무 넓잖아. 시골 지역에 들어가면은 힘들게 산 타고 들어가가지고 조사를 했어. 실제 있었던 일이야. 조사원이 조사를 하고 여기 근처에 마을 있어요? 물어봐. 이 산 쪽으로 산을 2개 넘어가면 마을이 있대. 저쪽으로 산 3개 타고 가면은 또 마을이 있대. 그럼 어떻게 조사관은? 그게 지금 일인데 가야지. 며칠 걸려서 갔어. 여기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니니까 산 2개 넘는 게 지금 일이야, 일. 며칠 걸려. 갔어? 조사하고 또 물어봐야지. 여기 근처에 마을이 있어요? 뒷산에 누구 하나 산대. 어떻게 해요? 또 가서 물어봐야지. 그거를 하는데 장장 10년을 걸리는 거야. 근데 이 10년 동안 사람들이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지. 그 사이에 애기 태어나고 사람들 죽고 뭐가 안 되는 거지. 두 번째 이유. 중국은 인구가 많으니까 산하 제한 정책을 펼치고 있어. 첫째 애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 둘째 애부터는 벌금이라고 말은 안 하는데 벌금 같은 거야. 아이를 낳으면은 국가에 세금을 내야 돼. 이게 좀 커.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가 적어지니까 애를 낳으면 막 보조금 준다고 막 하잖아. 반대야. 애를 낳으면 둘째부터는 세금을 더 내야 돼. 국가에서 이 아이를 케어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근데 그 금액이 거의 몇 천? 억? 이 정도가 된다라고 알고 있어.
근데 중국 사람들은 자녀를 많이 낳는 게 복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아이는 낳는데 얘를 등록하면 내가 세금을 내야 되잖아. 등록을 안 해. 그럼 얘는 무국적자야. 학교 못 가고 병원 못 가고 아무런 케어를 못 받는데 일단 사람은 있어. 이런 애들이 중국에 어마어마하게 많다라고 하고, 심지어 이미 그렇게 된 게 세대가 넘어갔어. 그런 사람들끼리 결혼을 해. 또 아이가 생겨. 부모도 국적이 없는데 그 아이는 당연히 없겠지.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추산을 해, 그냥. 지금은 그래도 조금 과학적으로 추산하는 게 위성이 잘 돼 있잖아. 위성으로 지도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좀 비슷한 지역에 하나를 딱 잡아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야. 여기 인구 밀도가 얼만큼이야? 이렇게 생긴 땅이 몇 개가 있어? 곱하기. 그렇게 추산을 해. 중국 정부에서는 자기네 나라 인구가 12억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어. 학자들은 그거보다 많을 거다. 최소 15억에서 16억이다. 그 이상이다. 아무튼 너무 멀리까지 갔는데, 전수조사를 하기는 힘드니까 표본을 뽑아가지고 조사를 하고 싶은 거야, 지금. 근데 아까 얘기한 키 얘기로 한번 다시 가보자고. 내가 고등학생 전체의 키를 조사하고 싶은데 볼 수 있는 애들이 없어갖고 몇 명만 볼 거야. 근데 그 몇 명이 하필이면 배구 선수들이야. 그럼 평균 키가 어떻게 될까? 확 올라가겠지? 그거 믿어도 돼? 믿기가 조금 그렇지. 거꾸로 어쩌다 보니까 내가 물어보는 애들마다 다 좀 작은 애들이야. 그럴 수 있잖아.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가 조사한 평균이 모집단의 평균에 비해서 한없이 낮아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이걸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나오는 게 신뢰도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 자, 신뢰도. 신뢰도 알파 %라고 하면은 이에 따른 신뢰상수 K라고 하는 게 생기거든. 이 알파랑 K는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할 거야. 근데 이 신뢰상수가 중요해. 자, 내가 신뢰도를 알파 %로 하면 어떤 신뢰상수를 써야 돼? 표에서 찾는 건데, 간단한 예로 내가 99%의 확률로 조사를 하고 싶어. 그러면 신뢰상수는 얼마를 써야 된다라고 제시가 되는 거야. 어떤 개념이냐면, 나는 확률을 구하는데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야. 자, 표준화된 변수야, 이거. 표준화된 거. 얘가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에서의 얘기는 양측 검정이라는 거를 써. 평균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똑같이 가는 거야. 이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야. 신뢰상수는 이 K이고, 그러니까 신뢰상수가 마이너스 1대부터 플러스 1대까지 그 사이에 들어가는 확률이 알파 %가 될 때 신뢰도 알파 %로 추정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느냐? 자, 얘는 지금 우리는 표본 평균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태야. 표본 평균 빼기 표본 평균의 평균 나누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이게 표준화하는 방법이었어. 그래서 내가 전에 계속 강조했던 게 어떤 변수에 대한 평균이랑 표준 편차를 쓰느냐라고 했었던 게 얘를 위한 밑밥이었거든. 이렇게 되는데 얘는 모평균 M이랑 같고 얘는
루트 n분의 시그마 같다라고 얘기했잖아. 이건 어차피 양수니까 곱할 거야, 그냥. 근데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우리는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몰라. 그래서 얘에 대해서 추측을 하고 싶은 거라고 그랬지. 그래서 어떻게 갖고 오느냐? m을 넘기고 얘를 넘기는 식으로 해서 이쪽을 바꿔. 여기도 m을 넘기고 얘를 넘기는 걸로 바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얘는 표본 평균 빼기 이상 표본 평균에다가 이렇게 더한 거 사이에 있을 확률이 이게 지금 같은 계산을 해준 거야. 표본 평균만 가지고 오면 야, 이 상황이면 모평균이 얘일 거야 라고 말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야, 내가 표본을 좀 뽑아가지고 구해봤더니 얘가 평균이 이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99%로 추정을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2.58을 쓰면 돼. 2.58을 쓰고 얘는 표본의 크기고. 그럼 시그마는 어떻게 하죠? 아니,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추정하고 있는데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가지고 와야 된단 말이야. 이게 뭔 소리야? 아니, 모평균도 모르는데 모표준 편차를 어떻게 알아? 그치? 그래서 생기는 이 내가 통계는 수학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 얘를 그냥 요거에다가 써. 너 지금 모집단의 표준 편차 모르잖아. 근데 표본에서의 표준 편차는 구할 수 있어. 어쨌든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표본 표준 편차를 모표준 편차 대신에 쓰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와. 중학교 때 많이 나왔던 상황. 표가 만들어져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물이 새가지고 이렇게 잉크가 번졌네? 야, 평균만 안 보여. 이거 구해봐. 이런 문제 있었잖아. 비슷하게 여기도 그렇게 나와. 표준 편차는 아는데 평균을 몰라. 모표준 편차는 아는데 평균을 모르겠어. 야, 이거 한번 추정해봐. 얘를 알려줘. 혹은 얘를 안 알려주면은 표본의 표준 편차라도 알려주는 거야. 야, 이 집단에서의 평균이 얼마고 표준 편차가 얼마더라. 그러면 이거 추정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물어봐. 결국은 요 식만 잘 쓰면 되거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신뢰 구간, 요거 얘기하는 거야. x바 마이너스 k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플러스 k 루트 n분의 시그마. 원래는 닫힌 구간 표현보다는 그냥 얘 이상, 얘 이하야 라고 많이 쓰는데 우린 배웠으니까 이걸로 좀 표현하는 거야. 신뢰 구간의 길이, 여기서 얘를 뺀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요건까지는 괜찮니? 이제 실제로 문제를 푸는 건 지금 이걸 이해하려는 것보다는 훨씬 쉬울 거야. 일단은 얘네들이 맞다라는 걸 내가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건 문제를 푼 다음에 얘기하는 게 낫겠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일단 계산은 저렇게 하는 거고 알아두면 좋은 거. 문제에 다 나와 사실. 95%에 대한 신뢰 상수는 1.58. 아니다. 1.96. 99%에 대해서는 2.58. 보통 이렇게 주고
좀 산수를 쉽게 해주고 싶으면은 얘를 2로 쓰고 얘는 2.5나 3 정도로 주는 거야. 그럼 숫자는 조금 간단해지겠지. 근데 아무튼 요런 애들을 주로 쓰게 될 거다. 문제를 볼게. 어떻게 푸는지. 자, 일단 처음은 아주 간단하게 모평균이 10이고 모표준 편차가 4래. 그리고 크기가 4래. 요거 세 가지가 중요한 거거든. 표본 평균 x에 대해서 3x바 플러스 2 더하기 시그마 5x바 마이너스 2를 구해라. 얘는 평균은 그대로 빼낼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표준 편차는 곱한 것만 써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어. 얘는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이랑 같아. 얘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와 같아. 그래서 얘는 60 더하기 10, 70이 답이야. 괜찮니? 나 뭐 한 거냐? 나 이거 곱했어, 여기를? 32. 나 이거 곱했어, 지금. 42가 답이야. 미안해. (2번) 확률 분포가 이렇게 돼 있대. 크기가 2인 표본을 복원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의 평균이 18이다. 자, 크기가 2라고 나와 있는데 얘에 대해서 표본 평균의 평균이 18이래. 그럼 우린 이걸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 이거 모평균이랑 똑같아. 크기가 2라는 건 중요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평균은 5 더하기 20a 더하기 15 빼기 30a가 18인 거니까 마이너스 10a는 마이너스 12, a는 마이너스 2, a는 5분의 1이야. 요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x바가 20이다 라고 하려면 x바가 20이야. 두 개의 평균이 20이려면 10 하나, 30 하나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은 둘 다 20을 갖고 와야 되겠지. 얘는 둘 중에 하나는 10이고 나머지 하나는 5분의 1 빼니까 10분의 3이야? 혹은 두 개가 다 20이 나와도 돼. 괜찮니? 그럼 앞에서는 2가 약분되면서 10분의 3, 뒤에서는 그냥 25분의 1 통분하면 50분의 15 더하기 2 50분의 17이라고 하는 확률이 나오는 거지. 괜찮니? 모평균은 표본 평균의 평균과 같다. 표본의 크기가 2니까 두 개가 10 하나, 30 하나 나오거나 둘 다 20이 나오거나. 이제 이게 3개짜리가 되면 좀 많이 귀찮아지겠지. (3번) 5개의 숫자 111, 2, 3에서 n개의 표본을 이미 추출했을 때
표본 평균 x바의 분산이 50분의 1이다. n개를 뽑았을 때 표본 평균의 분산이 50분의 1이래. 얘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냐면은 n분의 모분산이다 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모분산을 먼저 구하는 거야. 얘는 결국 1이 나올 확률 5분의 3, 2랑 3은 각각 5분의 1 이렇게 되지. 아니면 더해서 5로 나눠도 돼, 평균. 그래서 모평균이 얼마가 되느냐? 5분의 8 이렇게 나와. 모분산은 어떻게 되느냐?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5분의 제곱해서 더하면 4, 9, 16 빼기 5분의 8의 제곱. (25분의 16이 돼). 여기까지 괜찮니? 25n분의 16은 50분의 1이니까 n은 곱해서 32가 되는 거야. 32번 꺼내면은 표본 평균의 분산이 50분의 1이 되겠구나. 자, 지금 계산하는 방법은 좀 이해가 돼? 자, 4번. 농구공의 무게가 표준 편차로 620의 제곱인 상태다. n개를 추출해서 무게를 달아봤더니 평균이 595 이상 610 이하일 확률이다 라고 했는데 n개를 추출했잖아. n개의 평균이야. 표본의 크기가 n인 거야. 표본의 크기가 n이니까 얘를 x바라고 두는 거지.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나온 595 이상 610 이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표본 평균이 595 이상 610 이하다. 그렇게 되는 확률이 0.8185야 라고 알려준 거야. 그럼 우린 얘를 표준화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x바니까 얘를 표준화하려면 x바의 평균은 모평균 600이 되고 마이너스 5. 표준 편차는 모 표준 편차가 20이야 x바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20이 돼. 600을 빼면 10, 또 루트 n분의 20. 이렇게 될 확률이야. 숫자의 크기만 봤을 때는 이쪽이 더 크거든. 그리고 0.818이라고 하는 애를 찾아보면은 0.3413하고 4772의 합이야. 0부터 1까지, 0부터 2까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2가 되면은 맞겠지. 얘가 더 크니까 지금 숫자는. 괜찮아?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는데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번분수 해서 20분의 10 루트 n은 2가 되면 돼. 루트 n이 4면은 돼. 그래서 n의 값은 16이야. 16개의 표본을 뽑으면 16개에 대한 평균의 값이 595 이상 610 이하의 확률이 이렇게 된다.
괜찮니? 자, 5번. 이제 여기서 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약품이 한 병의 용량이 있지, 정기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을 몰라. 표준 편차는 10이야. 뭐, 평균도 모르는데 어떻게 구했을까? 어쨌든 그렇대. 이미 추출한 25병의 용량이 N이 25인 거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표본 평균이 2000 이상일 확률이 0.9772다. 표본 평균이 2000 이상이 되는 확률이 0.9772가 돼. 표에서 찾아보면 0.5 더하기 0.4772가 되거든? 절반하고 0부터 2까지. 2000 이상이다. 그럼 우린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면은 또 표준화를 하는 거야. 2000에서 m을 빼고 루트 n 5분의 시그마 10 5분의 10은 2. 요게 0.9772가 돼야 돼. 표준 정규 분포 곡선에서 이렇게 되려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지. 이게 마이너스 2인 거야. 곱하고 정리해보면 m값은 1996이라고, 잠깐만. 마이너스 2라 그랬지, 내가? 2004라고 나오는 거지. 괜찮니? 지금은 계속 풀이하는 방법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6번 말고 7번으로 좀 가자, 이제. 시간이 좀 없다, 얼마. 자, 어느 나라에서 작년에 운행된 택시의 연간 주행거리가 모평균 M인 정기분포를 따르는데 16대를 추출해서, 자, 표본의 크기가 16이야. 그래도 연간 주행거리의 표본 평균이 X바이고 신뢰도 95%로 추정을 한 신뢰 구간이, 자, 95% 신뢰 구간이 X바 마이너스 C 이상 X바 플러스 C 이하였다. 그럼 저 C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 C라고 하는 애는 있지? 95%에 대한 신뢰 상수를 찾아야 되는데, 이 95%를 양쪽으로 똑같이 나눈다 그랬잖아. 절반 나눠보면은 이게 0.495라고 나와. 그러니까 확률이 0.4950 되는 걸 찾아보는 거야. 4750. 잠깐만. 반 나누면, 475다, 75. 미안해. 475. 근데 어디 있어? 1.96이라고 나와 있지. 자, Z가 1.96일 때 0부터 1.96까지의 확률이 0.4750이야. 0.475야. 그러니까 95%에 대한 신뢰 상수는 0.475구나, 1.96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야. 얘를 보고 1.96을 찾았어. C는 신뢰 상수 곱하기 루트 n 분의 시그마. 근데 모 표준 편차가 지금 나와 있니? 안 나와 있지. 그냥 이렇게 써.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연간 주행거리가 M 플러스 C 이하일 확률을 구해라. 연간 주행거리를 X라고 하면 얘가 M 플러스 C 이하가 되는 확률을 구해라.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또 표준화야. m을 빼고 그럼 c만 남지? 시그마로 나누면 4분의 1.96 이하다라고 나오는데 4분의 1.96이 0.49라고 나와. 표에 보면 0.49까지의 확률이 0.1879야. 음수 쪽은 절반 0.5가 되겠지. 그래서 답이 0.6879라고 나오는 거야. 괜찮아? 하나만 딱 더 하자. 하나만. 원래는 이 뒤에도 좀 풀어줄 문제가 있는데 뭐 비슷한 내용 이제 반복하는 거니까. 그래서 8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열량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N그릇을 이미 추출해서 조사했더니 평균이 150, 표준 편차가 12였대. 이거 잘 생각해야 돼. N그릇에 표본을 뽑았어.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N인데 그때 표본 평균이 150이고 표본 표준 편차가 12인 거야. 그러면은 전체 집단의 95%의 신뢰 구간이 146.02 이상 08 이상 A 이하다. A를 구해라. N하고 A를 더해라 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는 있지. 저 신뢰 구간을 봤을 때 이 왼쪽 부분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146.08이라고 하는 애는 표본 평균에서 신뢰 상수 95%면 1.96. 여기 써 있어. Z가 절대값이 1.96 이하면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가 0.95야 라고 알려줬잖아. 신뢰 상수가 1.96이야. 루트 n분의 시그마 대신에 표본 표준 편차를 쓰는 거야. 그럼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느냐?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12라고 하는 애가 넘겨서 이제 정리해보면 3.92라고 나오는데 이게 약분이래. 그래서 루트 n은 6이라고 나오고 그럼 n은 36. 36그릇을 찾았구나. 이게 n이고 그럼 a는 어떻게 되느냐? a는 150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n 분의 시그마 대신에 s. 이게 150 더하기 3.92거든. 그래서 153.92라고 나와. 두 개 더하면 189.92. 괜찮니?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걸 생각해야 되는 거냐? 내가 지금 평균이 150인 걸 알았어. 그러면 이 150이라는 평균이 무조건 성립하는 게 아니라 95%의 확률로 요 안에 있을 거야. 요 안에 있을 거야. 벗어날 수도 있어. 146.08보다 작을 수도 있고 153.92보다 커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내가 지금 구한 걸 갖고 추측해 보건대 모집단의 평균은 95%의 확률로 얘 사이에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이 숫자가 커지면, 자, 봐봐. 신뢰도가 커지려면 신뢰 상수가 커지겠지. 같은 상황이면. 그럼 신뢰 상수가 커지면 구간의 길이가 길어져. 근데 이러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느냐? 별로 쓸 데가 없어. 예를 들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키 평균 내가 100% 완벽하게 내가 추측을 해볼게. 0보다는 크고 3m보다는 작을 거야. 뭐 말도 안 되지만 근데 당연한 거잖아.
근데 의미가 없잖아, 이러면. 이 신뢰 구간이 좀 작으면 작을수록 내가 뭔가 하는 게 편해질 거 아니야. 그럼 얘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신뢰도를 포기하든가. 신뢰도를 유지하고 싶으면 표본 평균을 바꿀 수는 없잖아. 많이 뽑는 거야.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분모가 커지니까 값이 작아져. 이런 경우로도 이제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어. 됐니?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학교 진도도 확인해 봐야 되니까 일단은 풀어보면서 천천히 한번 해보자. 알겠지? 일단 녹화 여기까지 할게.